손흥민은 런던 생활의 중심에서 누구보다 바쁘고 화려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매 경기마다 전 세계 축구 팬들의 기대를 한몸에 받으며 수많은 카메라와 조명이 그를 따라다녔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함 뒤에는 다른 누구도 알지 못하는 조용한 그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손흥민에게 런던은 단지 축구 경기를 위한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곳을 제2의 고향처럼 느꼈고 이 도시의 뒷골목과 어두운 면도 자연스럽게 알게 되었습니다. 종종 밤늦게 런던 거리를 홀로 걸을 때면 그는 자신이 가진 것에 대해 깊이 생각하곤 했습니다. 내가 이만큼 많은 사랑을 받는 만큼 내가 이 도시와 사람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건 무엇일까? 축구 선수로서의 성공을 누리는 동시에 그는 항상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그 책임감은 단순히 경기장에서의 활약에 그치지 않고 자신이 설 수 없는 또 다른 무대에서 작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손흥민 선수는 경기 후에 평소처럼 런던의 거리를 걸으며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진 성공과 명예에 감사하면서도 자신의 성공이 단순히 개인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가족의 헌신과 도움 없이는 지금의 자신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받은 이 많은 사랑을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 그날도 그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며 거리를 걸었습니다. 그러던 중 작은 공터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무심코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좁고 낡은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낡은 공 하나를 가지고 놀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 있었지만 밝게 웃으며 축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한동안 아이들을 지켜보다가 그들과 함께 있던 여성 봉사자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기서 무슨 활동을 하고 계신 건가요? 봉사자는 그를 올려다보며 친절하게 설명했습니다. 이 아이들은 근처 고아원의 아이들입니다. 오늘은 바람도 좋고 해서 잠깐 밖에서 놀고 있었어요. 이곳은 지원이 많이 부족한 곳이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도와주고 있답니다. 손흥민 선수는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자신의 어린 시절이 떠올랐던 것입니다. 그는 축구 선수로 성공하기 위해 가족들의 절대적인 희생을 받았지만 그조차도 쉽지 않은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은 가족의 지원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가야 했습니다. 혹시 이 고아원에 대해 더 알 수 있을까요? 손흥민 선수는 봉사자로부터 고아원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이들은 기본적인 교육과 돌봄을 받고 있었지만 고아원 자체는 오래된 건물에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했습니다.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히 옷과 음식이 아니라 안정적인 환경과 꿈을 꿀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그날 밤 손흥민 선수는 고아원을 직접 찾아가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고아원은 런던 외곽의 조용한 지역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낡은 벽돌 건물과 작고 허름한 정원이 고아원의 모습을 대변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고 고아원의 원장이 직접 나와 손흥민 선수를 맞이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손흥민이라고 합니다. 얼마 전 아이들이 노는 모습을 보고 이곳에 대해 알게 되었어요. 원장은 놀란 표정으로 손흥민 선수를 쳐다봤습니다. 그의 얼굴을 알아본 원장은 잠시 당황했지만 곧 미소를 지으며 그를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고아원의 내부는 외부보다 더 낡아 보였습니다. 오래된 가구들과 벽에는 세월의 흔적이 가득했지만 아이들이 만든 그림과 손글씨로 쓴 메시지들이 곳곳에 걸려 있어 따뜻한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에게 필요한 건 단지 물질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안정감과 사랑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의 재정 상태로는 아이들이 기본적인 환경을 누리기에도 버거운 상황입니다. 손흥민 선수는 원장의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그날 고아원을 돌아보며 아이들과 직접 대화를 나누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이들은 꿈을 묻는 그의 질문에 축구선수, 선생님, 과학자 등 다양한 답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꿈을 꾸기엔 너무 멀리 있는 것 같아요. 한 아이가 조용히 내뱉은 말은 손흥민 선수의 가슴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그날 이후 손흥민 선수는 고아원을 돕기 위해 행동에 나섰습니다. 그는 첫 번째로 고아원의 시설을 개선하기 위해 기부금을 전달했습니다. 낡은 건물을 보수하고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에게 더 나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스포츠 활동에 필요한 물품들을 제공했습니다. 그는 종종 고아원을 직접 방문해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며 그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자 노력했습니다. 모든 활동은 조용히 이루어졌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자신의 기부 사실을 외부에 알리는 것을 꺼렸고 고아원 원장에게도 이를 비밀로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러나 몇 년 후 BBC의 한 기자가 우연히 손흥민 선수의 선행을 알게 되었습니다. 취재를 통해 그가 6년 동안 100억 원이 넘는 금액을 기부하고 고아원의 삶을 변화시켰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6년 동안 고아원을 비밀리에 지원해온 사실이 BBC 보도를 통해 밝혀지자 전 세계가 그의 선행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그라운드 위에서만 영웅이 아닙니다. 그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약한 사람들에게 희망을 선물하고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소식을 전한 앵커의 마지막 멘트는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BBC 보도 이후 고아원에도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전 세계에서 고아원을 돕겠다는 후원과 문의가 폭주했고 고아원은 안정적인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그저 기부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 아이들에게 가족 같은 존재였고 우리에게 희망을 선물한 분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많은 아이들에게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선행은 단순히 고아원을 돕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전 세계 사람들에게 따뜻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영국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손흥민 선수의 이야기를 수업 주제로 삼았습니다. 선생님은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손흥민 선수처럼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아이들은 자신의 용돈을 기부하거나 친구를 도와주는 작은 실천에 대해 이야기하며 눈을 반짝였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전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며 많은 응원을 받았습니다. 이제 언론들은 그가 영국의 축구 스타뿐 아니라 선행의 모범이 되고 있다고 주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손흥민 선수의 행보가 더더욱 주목되는 시점입니다. 감동적이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